요즘 황혼 연애 시장이 활황이라고 하던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데이팅 앱을 기반으로 그레이 로맨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도 2022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5070 세대용 소개팅 앱의 가입자 수가 1년도 안 됐는데 10,000명을 넘어섰다고도 해요. 저도 그 앱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글자도 큼직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취미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이제 연령이 안 돼서 가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데이팅 앱이 유행하는 이유가 요즘은 고령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신적, 유체적으로 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적지 않은 것이 한 이유라고 해요. 황혼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하신 외로운 싱글들끼리 만나는 것은 권장할 만하죠.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황혼 불륜을 일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인류학자의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낭만적인 사랑과 애착 욕구가 강렬해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황혼 불륜을 하고 있고, 그 연령대도 생각보다 높은데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한 60, 70대의 불륜은 정말 많고요. 최고령은 85세, 거의 90에 가까운 분의 외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 분들은 보통 자녀들이 피해자인 어머님 또는 아버님을 모시고 상담을 같이 오곤 하는데요. 황혼 불륜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불륜의 지속기간이 꽤 길다는 겁니다. 혼인 기간만큼 황혼 불륜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격리 여직원이랑 7년 동안 불륜을 유지했거나, 혼외자를 낳고 10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혼 불륜의 특징은, 황혼 불륜의 상대방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는 직장 동료, 가게 단골 손님, 동창, 동호회 멤버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일, 운동, 동창회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세 번째 황혼 불륜의 특징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발생한다는 특징입니다. 사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25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젊은 시절에 엄청 고생해서 짧은 시간에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서 50도 안 된 나이에 그 사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200억인가 넘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어요. 임대사업 하니까 당연히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았겠죠. 아내한테 생활비도 2천만 원씩 주고, 평소에 마트 가거나 이럴 때도 항상 동행해주는 아주 스윗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10여 년 전에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사업체 직원이었던 여자랑 지금까지 불륜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아내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수십억짜리 집도 해줬고 수백만 원씩 생활비도 대주면서 그 집을 드나들고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례처럼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황혼에 불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황혼 불륜의 결과는 어떨까요? 부부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참 씁쓸한 것은 황혼 불륜 당사자인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그 자녀들이 어리기도 하고 어린애 키우면서 적은 월급으로 살려니까 부부가 서로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외도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또 돌아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황혼 불륜은 부부가 다시 애틋하게 지내고 가정을 회복할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황혼 불륜 당사자는 자기 부모나 다 큰 자녀가 자기의 행복에 더 이상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틱틱대고 나를 구박하는 나의 배우자보다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애인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도 감수하고 불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황혼 불륜은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듯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 관계 정리했어 라는 황혼 불륜 배우자의 말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혼 불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바람핀 배우자의 뻔뻔한 말들을 휘둘리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상담을 제가 해보면요,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들이 변호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부부관계 못 해줬는데 그게 이유였으려나요? 남편은 저랑 있으면 너무 불행하대요. 자기를 놓아달라고 하는데요. 라는 등 자책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절대로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는 불륜을 행한 배우자들의 억지이고요, 궤변이고요,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외도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가끔 황혼 불륜 사실을 알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나이 많으신 노년의 부모님한테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라면서 도움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60이 다 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각하고 80 넘은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분들도 너무 늙으셔서 더 이상은 우리 부부 관계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관여할 여력조차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요, 그 부모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고 증거를 모은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혼을 하거나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이혼을 원하는 바람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의 협상을 유리하게 도출해내려고 해도 그 유책성 증거, 바람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혼 불륜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처럼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능숙히 다루지 못하니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우자의 자백을 녹음하셔도 좋고요. 문자나 카톡을 사진 찍어 두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증거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 증거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얻은 것이면 나중에 오히려 바람핀 배우자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서 얻은 녹음 자료나 위치 추적 어플을 또 깔아서 얻은 자료, 배우자의 폰의 비번을 풀거나 몰래 보고서 취득한 문자 카톡 내역은 위법한 증거입니다. 그 위법성 때문에 외도 피해자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물론 대다수의 불륜 피해 배우자들은 저는 처벌 상관없습니다. 승소만 하면 됩니다 라고들 하시기는 합니다. 황혼불륜 문제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황혼이혼 절차에서 빠질 수 없는 관계, 자녀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